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의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PC 활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우편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올려두었으니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채무자 초본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공증을 통해 준비가 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이번에 저는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해봤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인데요.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결정문에 송달일, 확정일이 적혀 있어서 송달 확정 증명원, 집행문이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초본까지 준비하시면 재산명시 신청을 할 준비 서류는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통장 압류와 동시에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때 한 번 사용한 집행문을 2번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재산명시는 사용한 집행문으로 제출해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주 간혹 법원에서 새로운 집행문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냥 진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즉, 첫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와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또다시 압류를 할 때는 새롭게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럼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에서 민사집행 서류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재산명시 감치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재산명시 신청서 보이시죠?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1단계 사건 기본 정보부터 입력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을 보시고 본인 사건에 맞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을 적으시고요. 집행권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급명령이기에 모모지방법원 모모지원 2020차 몇 호 사건에 대하여 2020년 몇 월 며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당사자 입력입니다. 역시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사자 구분을 보시면 채권자,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정보 불러오기가 됩니다. 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채무자를 입력합니다. 채무자에 체크하시고 입력해주신 뒤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집행권한 입력입니다. 집행권한은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로 한 경우와 우편으로 한 경우 다릅니다. 먼저 전자소송으로 한 경우입니다. 집행권한 성격 구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행권한의 사건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사건 번호를 입력했으면 집행권한 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지급명령 정본 하단을 보면서 입력해야 하는데요. 집행권한 발급번호를 클릭하시어 동일한 번호를 선택 후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합니다. 서류명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우편으로 했거나 이미 사용한 집행문이라면 집행권한 발급번호에서 식별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파일 첨부 후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취지 및 이유입니다. 여기는 딱히 건들 것이 없어서 그냥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입니다. 이곳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정보는 이미 전 단계에서 첨부했으니 여기서는 첨부를 안 해도 됩니다. 첨부 목록을 보시고 모두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문서 확인을 해주세요. 첨부 서류도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지, 송달료 납부 후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문을 보내고 이후 기일을 잡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재산 목록을 보시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 재판이 열려요. 그러나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이 나오게 되고 특별송달 등 해보시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산명시는 결국 각하가 됩니다. 최근 제 영상과 블로그를 보시고 압류를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돈을 모두 갚았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 역시도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동안 고생한 만큼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